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사상 처음입니다. 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모셔야 하는데 지금 다른 방송국하고 인터뷰하느라고 아직 못 들어오고 있고 유삼영 전 청경 동작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네. 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네가 피자 맞느냐 본인 확인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갑자기 그 본인 확인을 하고 영장을 제시하죠. 영장을 제시하고 이제 고지해야 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잠깐만요. 자, 네가 윤석열이냐 묻고 자 그리고 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까? 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그리고 이제 변명할 기회를 주고 원래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그 이제 비사실 요지 내란죄의 수괴하고 직권 남용으로 체포를 한다. 그걸 체포하는 사유를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고 이제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등 이런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죠.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도 수갑을 채웁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겨드랑이를 잡고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원래는 포성이라 해서 수갑 외에 이제 또 줄로 묶어서 뒤에 이제 딱 잡는 그런 장치까지도 있는데 어느 예우상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죠. 원칙은 이제 포성도 할 수 있고. 그 정치인들 중에 이런 식의 긴급한 체포가 된 적이 그 유명 정치인들 중에 기억에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그 포승을 하고 이렇게 이 천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해주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권 때문에 다 그런 걸 권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갑을 노출시키지는 않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경호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호처하고 협의를 해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계속 버틸 것이냐. 그 제발로 걸어오는 걸로 딜을 먼저 한번 할 거예요. 기회를 다시 줄 것 같습니다. 영장은 발부됐고 영장이 유효한 게 보통 일주일 정도죠. 일주일 신청을 할 때 이제 그 기한을 정합니다. 그 안에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직무 정지됐지만 현직에서 탄핵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예우 차원에서 아마 협조를 할 것이다. 서로 협조를 하고 협상을 해서 그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경찰은 불상사를 원하지 않고 경호처나 어전을 하는 쪽에서는 이제 명예를 좀 지키고 하는 그런 딜을 서로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전두환 골목 성명이 있었는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근데 체포하러 갔는데 버티다가 나와서 자신이 골목 성명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형식을 취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전직이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은 완전히 현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전례를 만드는 겁니다. 경호처가 끝까지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호처를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그러니까 그 판사의 영장이 나왔다. 영장의 의미가 이제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판사가 명령하는 명령장이냐, 판사가 이제 체포를 해도 좋다는 허가장이냐 이게 이제 학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체포해라 하는 명령으로 하는 게 또 비중이 높고 그게 이제 또 그 다수설이고 지금 판사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뚫어서 체포를 해야 됩니다. 경호처는 자기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그러면 경찰 기동대가 동원돼 가지고 수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압도적인 수로 제압을 하는 겁니까? 압도적인 수로 제압하는 것 말고 압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그러니까 서로가 간을 보는 거죠. 경찰이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경호처의 눈치를 살핍니다. 경호처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눈치를 보고, 경호처에서는 경찰의 집행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보기 때문에 인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의지가 더 강하느냐. 근데 뭐 체포영장까지 쳤는데 예. 의지가 그 게이지로 지금 100까지 올라가 있겠죠. 지금 그 특수단의 의지가 그 공조본의 의지가 느껴지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영장 청구 시간을 보시면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18일 날 1차 소환을 했고 25일 날 2차 소환을 했고 예. 29일 날 3차 소환을 했는데 불응했잖아요. 예. 29일 날 이 지나자마자 예. 00시에 아. 30일 00시에 바로 영장을 어허. 신청했다는 것은 이 지금 경호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강력한 의지,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공조본부, 공수처의 예, 공조본부. 공수처 공조수사본부가 이 영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준. 거기도 한 달 가까이 체포하라는 얘기로 계속 닥달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직 멀었다 했는데 그 멀었다는 게 최소한 영분이. 3번까지는 불러보고 안 오면 그때 가서 집행한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 예. 세 번째 안 오니까 바로 12시 넘자마자. 예. 12시 넘는다고 판사가 바로 기다렸다가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건 아니고, 예. 현실적으로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영장을 심사를 할 낀데 예. 그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자,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 당연히 있어야죠. 예. 경호처는 경호처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협상하다가 안 되면 그냥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한 사람의 경호원이 있으면 여기는 100명이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숫자가.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호송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절차는 뭡니까? 뭐 버스 탑니까? 아니면 뭐 승용차를 탑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합차 있죠. 예. 일반적인 이야기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성합차에 이제 형사를 양쪽에 두고 체포된 피의자를 중앙에 둔 상태에서 성합차 뒷좌석에 타고 원래 이제 그 조사를 한다고 출석 요구했던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호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는 어디서 대기합니까? 그러니까 조사할 때는 공수처에서 하고, 조사하고 나서 48시간의 이제 조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이제 인치 구금 장소라는 게 있는데, 예. 이미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체포된 피해자를 어디에 인치 잡아와서 구금하겠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얘기가 벌써 나온 거구나. 예.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수사기관은 그 이제 경찰은 유치장에 가두고 검사는 구치소에 가두는데, 이 지금 공수처는 그런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의상 아니면 경호상 대통령 경호를 경찰서 유치장에 그 있는 자범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구치소인데 구치소는 어왕 서울구치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구치소. 자, 그러니까 지금 다 처음 해보는 거라. 예. 예, 영장 발부도 역대 가장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서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절차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호 문제도 웃긴 게, 현직 대통령을 이제 구치소나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인데 탄핵 절차가 그 늦게 된다 하면 이 경호 문제도 복잡한 상황이 될 겁니다. 구치소 안에서 경호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같이 들어가서 먹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선례를 이제 모든 게 거의 전무만 하니까. 제압한다는 건 무슨 그 뭡니까, 무기를 휘두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팔짱 끼고 달랑 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를 제압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를 제압하는 방법은 말로 이제 법률상 이거 한거하면 공무집행방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너도 때로 이래 오면 여러
다중이 오면 특수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그러면 위험한 물건이고 다중이겠네요. 50% 가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여럿이 한꺼번에 온다. 이렇게 네. 하면 7년 반 이상의 징역인 거죠. 그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하다가 누가 다쳤다. 그러면 3년 이상으로 올라가죠.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죽었다 하면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중범죄네요. 예, 이게 중범죄를 고지하고 그런데도 여러 명이 경호처 직원들이 막는다. 그러면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행범으로. 그 체포로 순순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아니면 무력으로. 그러면 3명이 막으면 30명이 한꺼번에 가버린다든가 예. 그런 장면이 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 몰라요. 저쪽이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그 행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자진 출석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그렇죠. 지금 안 오니까. 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데 경찰에서 체포돼 갔다 이렇게 하면 많이 국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만약에 되면 스스로 나온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다 끝났는데 우리 황운하 의원님. 의원님 이 얘기 다 끝났거든요. 지금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못 들었는데요. 잘해보자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어떻게 되냐 이 절차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체포영장은 통상적인 집행 절차라면 영장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다 하고 했거든요. 다 했. 네. 그다음에 이제 수갑을 채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양쪽을 이제 수사관들이 의원님 그거 다 끼고, 했습니다. 차에 태우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이제 인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치 장소인 뭐 아마 과천 공수처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구치소쯤 인치 장소가 아닐까. 다 했거든요, 의원님. 그쪽으로 이제 인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예. 아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그 공수처하고 아마 협의를 좀 그것도 다 얘기했거든요. 굳이 할 얘기가 없네. 저 아직 안 한 게 한참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었던 게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회의에서 경찰과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압수수색은 형사법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는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거부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절차만 협의하겠죠. 또 비상식적인 일들이 예, 많으니까. 미친 짓을 많이 하니까 만에 하나 그럴 경우 어떻게 제압하느냐. 윤석열은 혹시 뭐 막아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경호처장도 그걸 막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공무집행 방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예,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이제 뭐 경찰력으로 아마 공수처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의뢰를 하겠죠. 경찰에 당연히. 예. 그럼 이제 경찰력이 경찰 물리력이 이제 동원이 돼서 여기까지 딱 왔거든요. 예?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그런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 되는데 예. 그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은 경호처가 만들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극단적인 상황을 한 달 동안 많이 봤거든요. 지금. 물론 그렇긴 한데 이 상황은 경호처 직원들, 경호요원들이 전원이 다 구속되어야 하는 그런 그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공무집행 방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이 돼서 당장 체포돼야 되는 상황인데 경호처장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윤석열은 그걸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까지는 진도가 나갔거든요. 3명이 막으면 30명이 들어가서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예, 뭐 경호처도 이제 거기가 뭐 중화기를 가진 그 대통령 경호를 임무를 담당하다 그렇죠. 보니까 기관총도 그런 데거든요.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리적인 충돌을 상상하면은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상황은 없겠지만 경찰의 물리력으로 또 제압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하도 미친 장면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새벽 0시에 영장을 청구했듯이 이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물리력을 과시하고 보여줌으로써 상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기동대 한 1,000명이 둘러싸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쪽의 의지를 약화시켜야 되는 거죠. 경호처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예. 방법은 없다 여기서. 예. 예. 뭐 이제 극단적으로는 경찰의 이제 물리력 예컨대 경찰에도 뭐 경찰 특공대라든지 이런 이제 중화기로 무장한 부대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을 예상하면 안 되죠. 그럼 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는데. 경찰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네. 보여주는 거죠. 예. 위력 과시. 예. 경찰 장갑차 타고 가고 네. 경찰 특공대 한 100명 쭉 기관총들로 서 있고 기동대 한 1,000명 뺑 둘러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국회는 그렇게 했더만 자기들이. 네, 그 경찰이 어쨌든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 의뢰가 오면 경찰이 아마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쪽을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위력 과시를 하지 않을까. 경찰은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들한테 이제 내란에 그 총수하고 인자가 내란에 개입돼서 역할을 이 죄를 씻으려면 안전하게 하는 게 목숨을 걸고 이 윤석열 체포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이 지은 죄를 씻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이런 지금 역할을 검찰하고 공조본이 따라 돌아가는 것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이제 사실상 좀 이제 이후로는 공소유지 쪽에 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다만 지금 이 김용현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자료를 안 넘기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 다 안 넘긴다고 보도가 나왔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매우 치졸한 짓인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수사는 사실상 그 전부터 손을 떼라고 해가지고 검찰은 사실상 손을 뗀 상황이거든요. 지금 진행된 수사는 국수본과 공수처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조본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 김용현이라든지 뭐 그 사령관들,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요 사령관들에 대한 그 구속을 이제 검찰 특수본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빨리 공수처로 넘겨서 그 수사는 초반에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많이 확보한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엊그저께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김용현 구속 기소하면서 뭐 총을 쏴서라도 뭐 어떻게 해라, 예. 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뭐 경찰청장에게는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라, 예, 예.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초기 진술들이 이제 중요한 진술들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진술들이 윤석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이제 꼭 필요한 진술들이기 때문에 특수본이 빨리 공조본에 넘겨야죠. 근데 지금 20일 안에 만약에 체포하면 체포하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기소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공조본이 열을 쓰고 검찰이 열을 쓰고 그렇게 나눠 써야 된다면서요. 그래 합의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20일 동안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10일, 검사가 10일, 또 판사가 한테 허락을 받아서 검사가 10일 연장해서 30일인 최장 30일이고 기본이 20일인데 이번 20일이 있다고 놓고 검사 기소하는데 뭐 보안 수사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10일을 이렇게 하고 서로 양해가 된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해서 이제 신병을 얼마 확보하느냐는 것이 아마 첫 사례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20일로 서로 이제 뭐 좀 합의를 했달까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검찰의 신병이 넘어간 이후에도 그 수사기관 경찰이나 또 공수처가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검찰이 그 지금 하도 좀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로 신병이 넘어가면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극단적으로는 검찰이 기소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보도자를 보니까. 예. 근데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은 검찰도 아마 그 지난번에 이문정 검사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 태세 전환을 빨리 하기 때문에 태세 전환을 이미 한 걸로. 그러니까 윤석열을 버리는 걸로 결정한 것 같아요. 예. 보도자료를 보면
거기서 뭐 되돌아갈 길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체포하면 뭐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로 그래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출석 안 할 것이다 생각을 했고 출석해도 진술 안 할 것이다. 묵비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고 지금 일단 전화를 못하게 해야 돼요. 체포의 의미 중에 저는 중요한 게 전화를 못하게 해야 되고 당연히 그 납수는 기본이죠. 부인하고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아.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정 안정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화를 그래서 못하게 지금 하고 그 공수처에서는 묵비에 대비해서 구속영장을 체포를 하면 바로 이제 48시간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거거든요. 해야 이제 정상이고 그런데 이제 수사에 협조 안 할 걸 대비해서 구속영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체포만 되면 알겠습니다. 일사천리로. 자, 우리 경찰팀 바로 이어서 이제 검찰팀 들어올 텐데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예. 더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 뭐 이제 다 우리 유삼영 위원장이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했어요 사실은. 아마 영장이 뭐 발부되고 또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발부 전망하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마지막으로? 그 지금 저쪽에서 의견서 낸 게 내란죄가 관할이 되니 안 되니 그거 가지고 의견서를 네. 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직권남용을 연결고리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하나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직권남용 가지고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상호 정부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뭐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내란죄 수사 관할 문제 가지고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이제 곧바로 경찰이 내란죄 관할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경찰. 만에 하나. 예, 예. 그러면은 경찰이 신청하면은 이건 이제 아무 시비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이 신청을 하면 또 발부가 될 거기 때문에 발부에 대해서는 뭐 발부 그 자체는 예,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공수처가 그 이렇게 대항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저 공수처가 아니라 경호처. 그렇죠. 예, 그래서 발부 여부나 집행 여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우리 유삼영 총장은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고 불안하고 불편한데 차곡차곡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지금은 시계가 완전히 차단이 되고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의자의 저항이 좀 세기 때문에 이제 그래 보이지만 차곡차곡 잘 가고 있고 잘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경찰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